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진짜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법인 파이븐즈의 대표 박재형 가맹거래사입니다. 공동대표 강명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법인 파이븐즈 가맹거래사 임진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의 꽃 그죠. 대망의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처음에 저희가 잡았던 주제가 좀 깔려고 했어요. 정보공개서 꼭 필요한가?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해봅시다. 이게 원래 주제였는데, 그래서 좀 얘기를 저희가 영상을 찍기 전에 사내에 좀 나눴는데, 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아예 좀 의미가 없는 제도는 아니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라는 얘기를 좀 주고받았잖아요. 사실 프랜차이즈 산업 하면은 정보공개서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워낙 중요하니까. 워낙 중요한 서류죠. 이게 어떤 분쟁이 됐든 어떤 계약건이 됐든 무조건 정보공개서를 끼고 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정보공개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법적으로 정해진 서류잖아요. 가맹사업법 상에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는 등록을 해라. 근데 이게 약간 좀 애매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은 드리거든요. 가맹사업 하시려면 정보공개서 등록해야 돼요 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허가처럼 들리는데 아니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가맹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건 맞지만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시죠. 네, 근데 요 서류가 없다고 해서 가맹점 모집을 못하는 거지. 맞아요. 그죠? 프랜차이즈로서의 존속이 달린 문제랑은 다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보공개서를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가맹점을 100개를 모집을 했어. 그럼 내가 등록을 취소를 했어요. 그럼 100개를 유지하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추가적인 모집이나 가맹금을 받는 게 제한이 됩니다. 제한이 되는 거지 가맹 사업으로서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조금 이제 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등록을 하셔야 돼요 라고는 하지만 약간 살짝 다른 개념이긴 하다. 그렇죠. 자, 여기서 정보공개서가 정확히 무엇이냐? 이건 뭐 임진헌 권사님이 정보공개서를 많이 다뤄보셨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공개서는 이제 가맹본부랑 가맹점 사업자 법에서 정해진 내용이죠. 가맹본부가 점주분한테 영업표지, 교육, 지원, 훈련, 통제를 가하고 점주분은 이제 이에 대한 대가로 지속적인 금전 주는 이 가맹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이 본부들이 등록해야 되는 서류고, 정보공개서 안에는 이제 회사의 정보나 아니면은 계약서의 사항들, 뭐 해지나 아니면 우리 가맹 창업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된 문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본부 계약서는 미리 어디서 받아서 볼 수는 없어도 이 홈페이지에서 되게 추정이 가능한 이런 내용들은 열람을 할 수가 있다. 뭐 영업비밀을 제외하고 그런 서류가 이제 정보공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거 법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잖아요. 네네. 등록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공을 안 하고 가맹금을 수령한다든지 이거 형사처벌 대상이잖아요. 네네. 형사처벌은 잘 안 나오지 않아요? 형사처벌은 사실 쉽지 않죠.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속고발권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을 가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쉽지가 않고 사회적으로 진짜 큰 이슈를 가진 브랜드들 정도가 그 형사처벌, 그 존속고발권의 대상으로서 하거나 아니면은 보통 과징금 많이 나오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형태로 행정제재를 구하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시정명령. 시정명령.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그리고 사실 그 정보공개서라는 게 이게 너무나 잘 모르시는 서류들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허가처럼 그냥 한번 면허처럼 받고 끝나는 거 아니냐 라고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정보공개서라는 서류는 한번 인허가처럼 면허로서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서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맹본부의 운영 방식의 변화에 맞춰서 정보공개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 되고요. 매년 바뀌니까. 그렇죠. 매년 바뀌는 정보도 업데이트를 가맹점이 해야 몇 되고. 개인지 매출이 얼마인지. 그렇죠. 네. 그래서 최신의 정보를 가맹 창업 희망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서류고. 업데이트? 쉽게 말해서 업데이트죠.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가맹 계약을 할 때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서도 그렇지만 미리 줘야 되잖아요. 14일 전에 미리 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법으로 명시가 돼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 분쟁 상담이라든지 뭐 점주분들이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어기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본사분들도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14일이 꽤 길어요. 이게 준 날 빼고 계약한 날 빼고 14일이거든요. 정확하게는 16일째 계약을 맞아요, 했다고 맞아요.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줬으면 오늘 빼고 내일부터 14일 세서 그 다음날 계약해야
되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러면 16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주하고도 이틀이 더 지나다 보니까 본사도 길고 점주도 길어요. 왜냐면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내 임대료 반을 아무것도 못하고 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월세가 100만 원이면 50만 원의 기간 동안은 내가 계약도 못하고 운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를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네, 하고 속이기도 뭐 근데 이거를 꼭 본사가 속이는 게 아니라 점주도 요청을 하잖아요. 점주분들도 내가 빨리 운영하고 싶으니까 그냥 대충 합시다.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면 보통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은 그 수고 기간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본사가 점주에 대해서 나중에 손해배상까지도 해줘야 될 책임이 생깁니다. 본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건데 만약에 둘이 합의를 해서 날짜를 속여서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주가 이미 자기 권리를 사실상 포기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 점주가 권리를 포기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 그걸 누가 입증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입증하기가 그게 어려우니까 문제죠. 포기한다는 얘기죠. 제 말은. 이제 네. 저한테도 본부에서 많이 문의 오는 거예요. 점주분들이 애초에 14일을 원하지 않는다. 네. 우리 합의해서 그냥 그거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창업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답변 드리는 게 두 분이서 합의를 하셨으니까 뭐 어떤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면책될 수 있을 수 있어도 어쨌든 그걸 가맹사업. 없던 걸로 하는 거는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죠. 절차 위반이죠. 근데 문제는 그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본사예요. 점주님이에요. 이제 계약 그러면 서로 합의를 해서 날짜를 속이자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근데 점주가 나한테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해. 근데 이거를 속였다라는 거를 날짜를 변경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까지 디테일하게는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그 필요한 자료들을 발췌를 해서 대응을 합니다.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입증이 어렵다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점주 입장에서는 자기 권리를 내다 버리는 행위가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 나중 가서 입증도 어렵고 합의해서 했는데 그 합의를 했다는 것조차 증거가 안 남아 있으면은 그냥 점주 입장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카드 하나를 버리고 들어가는 근데 거예요. 그건 본부도 똑같지 않을까요? 본부도? 이 입증 자료가 안 남아 있으면 합의했다는. 본부는 대신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계약서 뒷면에 그 증빙 서류를 남기잖아요. 시작을 하는 일자를 확인 남기니까. 증명을 해야죠. 예. 근데 거기 도장 찍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좀 있지 않나.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약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리는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14일 숙고 기간이라는 게 진짜 실효성이 있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14일 수고 기간이라는 게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다른 나라도 있다? 네. 정보공개서라는 제도는 한국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에는 대부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도 정보공개서가 있고 중국에도 정보공개서가 있어요. 근데 통상적인 국가들이 사용하는 수고 기간이 14일 정도이고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고 기간이 30일이요. 30일. 네, 한국은 그나마 우리보다 많이 속였어요. 통상적인 기간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제 말은 그거예요. 14일이라는 기간 자체가 기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보공개서랑 가맹계약서를 읽어보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읽질 않으시죠. 안 읽잖아요. 근데 나중에 심지어 이런 분들도 있다니까? 문제 생겨서 왔는데 정보공개서 받으신 거 있으세요? 뭐 어딘지도 몰라. 맞아요. 아니, 그런 소리 누가 있었어요?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부동산 살려고 하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는 게 당연하고 그런 것처럼 일단 가맹거래사 자격 자체 입지가 좀 낮다 보니까 우리가 계약 체결할 때 어떤 내용을 검토하고 어떤 내용을 봐야 되는지를 이 검토받을 수 있는 자격사도 잘 모르고 맞아. 그렇죠. 그것도 맞아. 네. 막연하게 유명한 가맹본부니까 내용 괜찮겠지. 그리고 그것도 좀 있죠. 점주분들이 봐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다들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근데 또 저희 같은 가맹거래사들이 자문을 해드리면 자문 내용에 대한 자문도 받을 수 있지만 수고 기간도 7일로 줄일 수 있잖아요. 혜택이 그렇죠. 있잖아요. 혜택이 생깁니다. 혜택이 있죠. 네, 그래서 더 이런 빠르게, 분들을 네. 잘 아셔야 된다. 더 빠르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계약서는 항상 하나의 특약이 있잖아요. 네. 조건을 그렇죠. 좀 저희 유리하게 좀 바꿀 수도 있죠. 조건을? 줄인다던가 매출이 좀 조금 나오면 나중에 맞아. 위약금을 좀 면제하기로 하자는 서로 그런 어떤 합의를 한다던가. 계약서의 내용을 보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렇죠. 근데 사실 또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저희도 정보공개서 등록을 대행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우리가 이제 촬영을 5월에 하고 있는데 4월에 네.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변경 등록일 되는 정보는 작년 정보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반영이 언제 되냐? 우리가 4월 말에 서류를 접수했다고 하면은 9월에서 10월은 돼야 돼. 빠르면 7, 8월. 빠르면 7, 8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심지어 오래 걸리는 거는 내년 초에 될 수도 있어요. 12월에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4월에 정보를 넣었는데 12월에 그러면 해가 또 넘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정위에서는 지금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제도를 있잖아요.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시제도라고 해서 이제 정보공개서를 우리가 언제든지 먼저 공개를 하고 음. 공개된 정보에 허위 과장된 내용이 포함이 됐거나 은폐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됐으면은 사후에 지재를 가하겠다, 처벌을 라는, 하겠다. 네, 형태로 지금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고 2028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2년 남았죠. 네. 2년 남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 나아지는 게 뭘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정기 변경을 딱 한 번만 진행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정기 변경 횟수가 분기별 1회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빠르게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창업 희망자들이 취득을 할 수가 있고 3개월에 한 번. 네,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거는 사실 시기적인 흐름도 많이 따라가거든요. 대표적인 뭐 유행했던 업종들이 있잖아요. 뭐 탕후루라던가 그치, 최근에는. 뭐 최근에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네,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라던가 그런 브랜드를 창업을 할 때 사실 지금 정보공개서보다 조금 더 공신력이 있는 정보공개서로 공신력? 그렇게 하면 나는 이거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거 되게 유의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유행 아이템을 3개월에 한 번 정보를 바꿔간다면은 얘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매출액이라든지 뭐 매출액도 3개월에 한 번. 매출액도 반영이 될 것 같아요. 분기. 가맹점 네. 증감 추이도 그렇고. 증감 추이도 들어가고.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위약금과 관련된 것도 직전 3개년도 분기별 위약금 평균액을 또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약금도. 최근에 이슈 많았던 뭐 사모펀드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도 다 기재가 돼요. 그래서 사실 가맹점을 창업하기를 희망하시는 희망자 입장에서는 좀 더 지금 정보공개서보다 유리한 정보의 우위에 설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정보공개서를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지만 서류로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류 준비를 하고 우리가 공정거래 조정원이나 아니면은 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이런 지자체에 서류를 내고 등록관들이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이제 공시제가 되면은 그게 아니라 먼저 그냥 등록을 하는 대로 전산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은 제재를 가한다는 제재를 거지. 가하는 거죠. 정보가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전산에 돼서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가맹본부가 올바른 정보를 정보공개서상에 기재를 했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제도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맹본부가 책임을 지는 공시제가 있고요. 그리고 가맹거래사의 확인을 거친 후에 가맹거래사의 책임하에 등록되는 공시 확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시제보다 가맹거래사의 확인을 거친 공시 확인제를 통해 공개된 정보공개서가 아무래도 가맹점 창업 희망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공신력이 있는 정보가 되겠다. 공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사가 해놓은 게 있고 네네. 가맹거래사의 검토를 받은 공시 정보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UI가 나올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죠? 아직 몰라요. 네. 근데 공정위에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가맹거래사의 공시 확인을 받은 정보공개서는 그 정보공개서 표시에 책임 가맹거래사의 이름이 같이 기재가 되도록 그걸 누가 했는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감사 보고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감사를 한 회계사의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그런가요? 네. 감사 보고서에? 감사 보고서 책임 회계사에서 들어갈 걸요. 그래? 어쨌든 회계사 명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공신력 있는 브랜드로 작업을 희망하신다. 그러면 2028년도부터는 가맹거래사의 공시 확인을 받은 업체인지를 한번 보시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맹거래사라서가 아니라 그 정보를 올림에 있어서 어쨌든 본사에서도 어떤 정보를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리가 잘 안 되죠? 검토를 또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거 본부 입장에서도 정보공개서 내용을 숙지를 못하는 본부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네. 가맹거래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하시는 곳들도 있는데 맞아요. 이 정보공개서는 본인 상황에 맞게 이 본부에 맞게 100% 반영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거여서 본인 이 현재 경영 상태나 아니면 계약 조건이나 그걸 반영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점주분 입장에서도 열람을 할 때 모른다고 뭐 맞겠지가 아니고 본인한테 이제 체결할 계약 내용이니까 그 내용 보고 같이 상담도 해보고 협의도 이끌고 나서 계약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게 있거든요. 정보공개서 등록을 할 때 대부분
이게 형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식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정보를 넣으면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정보 밑에 하단에 주석을 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석을 다는 행위가 뭐냐면 각 본사마다의 정보를 거기에 반영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특수성을. 근데 그거를 모르는 본사도 엄청 많아요. 맞아요. 실제로 보면 이 창업 비용에 우리가 뭐 화장실 예시입니다. 음. 화장실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1,000만 원 정도가 든다라고 기재를 해놓고 주석에다가도 화장실은 별도다라고 기재를 해놓는다던가. 그러니까 아예 내용을 안 보다 보니까 위 내용 아래 내용이 뭐 다르다든지. 그렇죠. 네. 그리고 주석을 통해서 따로 뺄 수 있는 거고 아래에도 별도 사항으로 평마다 달라진다 이런 뭐 본인들만의 맞는 정보를 넣을 수 있는데 구분을 누락한다던가 아니면 앞에서는 받는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검토하고 나서 본인 상황에 맞게 더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긴 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한 내용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좀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하면 그렇죠.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로 인해서 처벌받죠. 처벌받을 수도 있고 본사에 되게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이 프랜차이즈 계약 자체가 아무래도 창업 희망자의 자본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창업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허위 과장된 정보로 기재된 정보 공개서를 통해 계약이 체결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이 됐다면은 본사에서는 세배까지도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게 중요한 정보들, 정보 공개서는 그래서 중요한 서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한 서류는 맞죠. 네. 중요한 서류는 맞고 그리고 요거를 또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보공개서랑 가맹계약서는 별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보공개서의 내용이랑 가맹계약서의 내용은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고 둘 다 연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다른 형태의 계약서 조항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나. 근데 또 완전히 100% 동일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둘 다 보기는 해야 되고 이 서류는 그냥 단순히 가맹사업 정보만 있는 단순한 서류다라고 또 봐선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도 정보가 있는 거고 여기도 정보가 있는 거니까 둘 다 중요한 거고 둘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정보공개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이 정보공개서 뭐 앞으로 시행할 공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정보공개서라는 서류가 프랜차이즈 산업에 있는 분들한테는 워낙 이제 꼭 필요한 제도고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되게 낯이 있겠지만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낯설고 이상한 개념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요. 이만큼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것만큼 정보공개서라는 서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맹계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거나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정보공개서를 꼭 잘 읽어보시고 잘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맹거래소 법인 파이븐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